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학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12학년들은 얼리 마감까지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매우 바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 이름값으로, 즉 리피테이션, 명성으로 학교를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학생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학생들은 또한 교육의 질로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전공 혹은 지역을 가지고 학교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350개밖에 안 되지만 미국 대학은 2,800개가 넘으니까 참 학생이 지원할 대학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그러나 일부 학부모님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요? 커뮤니티 칼리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붙은 칼리지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도 학부는 하버드 칼리지입니다. 다트머스, 아이빌리그죠. 그 대학의 공식 이름은 다트머스 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칼리지는 그냥 2년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명사의 대학입니다. 자, 그러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교양대학이라고 하거나 인문대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참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거친 말을 썼나요? 당연합니다. 무식합니다. 인문대학도 아니고 교양대학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학부 중심 대학입니다. 박사과정은 아예 없고 석사도 아예 작고 학부만 개설되어 있는 작은 규모의 학교입니다. 이게 미국만의 특색인데 미국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아이빌리그, 본래 미국의 전체적인 교육이 이렇게 소규모 교육으로 갔었는데 1959년인가요? 소련이 그 스푸트니크인가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유인 우주선을. 그러니까 미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대학의 기능을 연구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형 대학들이 많은 기금을 받아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죠. 석박사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아직도 학부 중심의 대학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학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박사 과정은 없거나 아주 작고 석사 과정도 극히 드물다. 이 대학들은 분명히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Bachelor of Arts, Bachelor of Science 학위를 줍니다. AA, Associate Degree가 아니죠. 커뮤니티 칼리지는 Associate Degree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교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여러분, UC 버클리만 해도 3만 명이 훨씬 넘고요. 미시간도 3만 명, 보통 주립대학들은 3만, 4만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미국의 연구중심 사립대학, 대표적인 게 아이빌리그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은 5, 6천 명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2, 3천 명 사이즈입니다. 학교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특징은 사고력을 키워주는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만 명의 대학에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대 20이라면 토론 되겠어요? 마이크 들고 큰 강의실에서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만 전달합니다. 토론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교수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의적 사고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을 기반으로 한 토론식으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교수는 더 달라요. 연구중심 대학 교수는 어떨까요? 네, 연구하느라고 바빠요. 석박사 학생들과 리서치 하느라고 바쁘죠.
따라서 가리키는 건 뒷전입니다. 그런데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오로지 교수가 티칭에 전념합니다. 연구는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실험 실습도 대학원생이 아닌 교수가 직접 합니다. 얼마나 교육질이 높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다른 것은 교수와 학생 간의 교류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그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을 두고 학생과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교수들이 학생 이름 다 기억하고요. 가다 만나면 하이 그러고요. 안 나오면 SNS로 연락을 합니다. 아무개 왜 안 나오니? 감기 걸렸어요. 나서서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굉장히 친밀합니다. 교수들 가운데는 학생을 집으로 불러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요. 총장도 학생을 집으로 불러서 공간으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학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4년간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립대학들은 1년만 하면 벗어납니다. 학교 앞에서 혼자 자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가장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학교에 가려고 이제 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 내려서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학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녁이 늦었어요. 그러면 UC 버클리나 위스콘신 매디슨은 학교에서 데리러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지가 알아서 가야 돼요. 기숙사까지. 그런데 상당수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그 먼 거리를 와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바로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장점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진 대학을 인문대학이라고요? 교양대학이라고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힘을 길러내는 전체 미국 대학생을 100이라 그럴 경우에 리버럴 아츠 칼리지 학생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48%가 여기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고맙습니다.